윤석열 대통령 어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짧게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분야는 내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구나라고 이 아젠다를 뽑은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자세로 우리 내각과 당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통합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반성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에서는 뭐 크던 작던 앞으로 변화가 감지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일면 기사인데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제목으로 저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선거에서 진 것도 국민의 뜻이다. 반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 대통령과 내각이 반성하겠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 역시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옳다. 이제 이념 논쟁은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조금 그전과는 좀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일단 지난 17일과 18일 연달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그 국민통합위원회와 또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한 자리에서 얼마나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또 반성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국민통합위가 내놓은 정책들을 그동안 이제 정권에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 좀 돌이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원 속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부분에 주목이 됐고요. 그 이튿날인 어제였죠. 참모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국민은 무조건 옳다. 또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반성,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전과는 다소 달라진 기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표현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우리가 지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님, 그동안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서 맞습니다. 국민이 옳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달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앞서서 한 3가지 정도 대통령께서 반성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사실은 전 정부에 대한 반성적 태도, 그러니까 전 정부랑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국정기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하라는 취지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반성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저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조나 철학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반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관련 조직들의 어떤 큰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반성과는
지도자의 반성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래 공개적으로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 그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또 국민들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철저한 다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크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당정이 주일에 만나고 좀 더 소통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는데 뭐를 바꿔야 될까요? 어떤 게 핵심일까요? 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후에 주요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했지만 일각에서는 도로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동안 그 내각이라 최근에 있었던 이 인사를 보면 장관 인선을 보면 새 인물이 있었느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은 없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변하는지를 국정 스타일, 인사 스타일을 통해서 바꾸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자, 대통령이 바뀐다면, 인사 스타일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좀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정이 주일에 만나는 거 좋습니다. 반성하는 거 좋고요. 뭐 국민이 옳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절반 정도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6.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과거 대통령 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은 48.56%입니다. 그럼 그 절반의 국민은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끝나고 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지금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 논의를 해서 정말 민생과 관계된 정책들,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사도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들 좀 하루속히 좀 발굴해내고 그런 분들 이렇게 중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에 혁신위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 혁신위원장은 누가 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사진 하나를 보시죠. 이 사진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제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자리인데 바로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이 김한길 위원장이 맡았던 거나 뭐 연배나 당행에서의 위치를 봤을 때는 옆자리가 맞는데 저 옆자리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날 윤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아주 극찬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석자 얘기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극찬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당에 한 100부 정도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 통합위원회에 대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당에서 좀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 모든 메시지는 모두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을 띄워주는 발언들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신임이 더 김 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걸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혁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비대위원회가 띄워지게 된다면 이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김 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부터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비대위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생각해둔 포석이다. 자, 김한길 위원장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정운천 전 총리나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혁신위원회가 저희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의 어떤 혁신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서 혁신위원회가 뜨게 된 것이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비판했던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사실상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어떤 수호대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고 결국 실패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튼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같은 이름인 혁신위원회가 민주당과 같아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사람들이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인선하는 작업에서 훨씬 더 신중하고 예민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한번 혁신위원장 뽑았다가 발언이 문제돼서 교체를 했더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나갔다. 뭐 이런 것들까지. 저는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반성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성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